인사이트 바로 이어갈 텐데요. 석지현 바이오 플랫폼 센터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피로 치매 가능성을 진단하는 기술 관련한 기업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 로슈라고 하면 이제 스위스 제약사 굉장히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FDA로부터 알츠하이머 진단 키트 또 승인을 받았다라는 네, 이슈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내 기업에도 뭔가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걸 좀 잘 좀 오늘 풀어주세요. 네. 일단 이달 13일 날 그 로슈랑 미국의 일라이 릴리가 공동 개발한 겁니다. 네. 이 일렉시스라는 치매 검사 키트가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키트는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게 정말 알츠하이머병 때문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주는 진단 키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를 한번 뽑아서 내가 알츠하이머병인지 아닌지를 가려주는 건데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그 음성 판별에 좀 초점을 둔 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확도가 거의 98%라서 이제 거의 100%에 가까운 아주 높은 그러네요. 그 정확도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98%의 정확도로 알츠하이머가 아닌 사람을 가려내는 키트입니다. 네. 사실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들어보면 치매를 가장 맞닥뜨리기 싫은 그 하나의 질환으로 인식을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 이렇게 조금 뽑아서 그걸 금방 판별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판별하는데도 정확도도 좀 있다고 하니까 좀 니즈는 많지 않을까 수요는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럼 치매 진단 키트 이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FDA 승인을 받은 건 로슈 제품이 처음인지 궁금하네요. 이제 이런 게 자꾸 개발돼서 좀 확장성은 있겠다라는 생각 들면서요. 예. 네, 당장 올해 5월에 일본의 그 후지레비오라는 그 기업에서 처음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첫 올해만 기업이었어요? 예. 네, 올해만 2번 이제 이 제품이 승인이 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 한 방울로 치매를 진단하는 그 키트 시장이 확실히 확장이 되고 있고 열리고 있고 본격화되고 있다는 건 맞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일라이 릴리랑 공동 개발한 일렉시스라는 진단 키트는 두 번째 FDA 승인 제품입니다. 첫 번째 그 일본 후지레비오 같은 경우는 루미펄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이 제품은 접근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예. 그 후지레비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알츠하이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양성 판별에 좀 초점을 뒀습니다. 조금 전에 그 로슈의 제품은 음성 판별에 초점을 뒀다면 이거는 양성 판별에 초점을 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알츠하이머병이 있다를 찾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알츠하이머가 아니다를 찾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제품이라서 경쟁 관계가 아니지 않냐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키트가 좀 아직 검사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국내에 아직 도입되는지 여부도 모르고 아마 상당히 비싸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제품을 동시에 한 환자가 하기보다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할 선택해서. 가능성이 높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경쟁 제품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존에는 알츠하이머병 확진을 하려면 이제 펫CT 검사라고 이제 CT 고가의 CT 검사 그리고 뇌 척수액을 뽑아서 하는 검사.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일부러 그런 검사를 피하고 약간 이런 경향도 있었는데 이제 피만 뽑으면 되니까 이 시장 진단 시장이 확실히 열린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니 해도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쉽게 할 수 있으면 돈만 있으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국내 기업은 피플바이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건지 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피플바이오가 이제 상용화한 제품은 알츠온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상용화가 2018년 정도쯤 돼서 이미 그 전국의 건강 관리 재단 이런 쪽에 다 입점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고
이 알츠온 같은 경우는 아직 FDA 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 피플바이오가 이제 로슈나 후지레비오 같은 이제 제품이 승인 받으면 그러면 우리의 경쟁력은 뭔지 이렇게 좀 많이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로슈나 후지레비오 제품이 이제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그것을 네. 확진하는 데 주력을 한다면 피플바이오는 그보다 훨씬 앞서서 정상인도 이 제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그냥 위험 신호를 포착하는 제품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로슈는 이미 불이 난 다음에 로슈와 후지레비오 제품 불이 난 다음에 불길을 확인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피플바이오 제품은 불이 나기 전에 연기가 나는 걸 좀 미리 감지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피플바이오 제품은 훨씬 알츠하이머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앞단에 대한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 건데 네. 큰 불이 일어나기 전에 이거는 불씨네 이렇게 네. 확인해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기술력은 좀 있는 기업이네요. 예, 예.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로슈의 FDA 승인 이게 피플바이오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예. 네, 이제 피플바이오 제품이 이제 조금 앞단에서 뭔가를 이제 탐지하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네. 이제 알츠하이머병이 이렇게 발병이 되는 게 이제 단백질의 변이가 일어나서입니다. 그런데 그 단백질이 여러 개가 동시에 막 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불리는 단백질이 응집화, 막 뭉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타우 단백질의 인산화, 타우 단백질이라는 거에서 또 변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신경세포의 사멸,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타우 단백질이랑 그 다음에 베타 아밀로이드 베타란 단백질의 어떤 움직임을 관찰하면은 알츠하이머 진단이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피를 뽑아서. 그래서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가장 앞단에 있는 이 아밀로이드 베타의 응집도, 뭉치는 여부를 이제 제일 먼저 봐주기 때문에 이 로슈와 후지레비오랑 경쟁 제품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플바이오는 건강검진센터에 들어가서 이제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이 제품을 팔면서 오히려 위험 신호를 좀 뇌 건강을 미리 관리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쟁 관계가 아니라서 오히려 이 FDA 승인 받은 두 제품은 이제 피플바이오한테는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 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로슈와 후지레비오가 FDA 승인을 통해서 어떤 승인 노하우라든가 이제 어떤 승인 받는 그 절차에 대한 길을 닦아놓은 거기 때문에 네네네. 피플바이오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임상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앞선 그 두 제품처럼 승인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 그런 어떤 길목을 이렇게 좀 파악을 하는데 네.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경쟁 제품이 FDA 네. 승인을 미리 받았으니까 우리 국내 제품에는 좋지 않아가 아닌 예. 그 우리 제품은 이제 같은 피로 하는 진단이지만 훨씬 앞단에서 일반인들 타깃으로 한다면 네. 이 제품들은 그 이미 증상이 발현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좀 다르고 하지만 오히려 동시에 혈액 진단 시장 자체는 커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재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석해 주신 대로 알츠하이머병을 혈액으로 진단하는 시대가 이제는 열렸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시장 전망 이런 네. 부분도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요. 네. 이런 것도 좀 데이터가 있나요? 예. 네, 그 예. 데이터가 이제 막 개화하는 시장이라서 찾아봤더니 예. 그 올해 한 600억. 600억? 그렇게 크진 않죠. 근데 앞으로가 이제 예. 훨씬 커질 예. 거니까 이 올해 형성된 시장만 한 600억 정도이고 2033년까지 연평균 18% 정도 성장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 상당한 성장률을 가지고 2033년까지는 계속 커질 전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2년 사이에 이 알츠하이머 진단 말고 치료제들이 상당히 많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레켐비, 키순라 이렇게 예.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들이 FDA 승인을 받으면서 이전에는
내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도 치료 방법이 없는데 뭐하러 진단을 받나라는 맞아요. 느낌이 좀 예, 있었다면 예. 지금은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단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야겠다는 수요가 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앞으로 더 그 수요는 커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조기 진단 그리고 조기 치료로 이어지는 이 새로운 시장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이 기업의 성장성 그리고 그 트렌드 이런 부분을 아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세 종목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한미약품 있고요. 네. 그리고 D&D 파마테. 네. 요거는 오늘 또 장중 52주 신고가 같네요. 네. 그리고 파미셀 이게 한 이틀 전에 또 신고가 흐름들 나타나고 세 종목 각기 다른 재료로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이 부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또 때마침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자, 파미셀부터 살펴볼까요? 네. 예. 파미셀이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인데 엔비디아 관련주로 묶여서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상당합니다. 엔비디아 관련주로 묶였네요. 네네. 회사가 앞서 지난 28일 공시를 냈는데 두산의 전자 비즈니스 그룹 두산전자 BG와 41억 원 규모 전자재료 소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매출 한 6%가 넘는 그런 규모인데 네. 지난해 12월부터 이 계약이 시작이 됐고 올해 들어 5번째 공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장기적인 파트너로 가고 있는 셈인데요. 그리고 또 특히 계약 주기가 점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파미셀이 생산하는 핵심 소재는요. 우리가 이제 전자제품 회로판을 만드는 재료인데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안에서 그 초록색 회로판 보신 것 같죠? 그 회로판의 뼈대가 되는 게 이제 동박적층판 CCL이라는 건데요. 이 CCL을 좀 단단하게 굳히는 걸 제공하는 게 바로 파미셀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공급하는군요. 네네. 그런데 이 물질이 네.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블랙웰이라던가 아니면 뭐 차세대 루빈칩 같은 데에도 쓰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AI 반도체 생산의 필수 소재다. 근데 그걸 파미셀이 생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주로 묶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약바이오를 넘어서 이제는 엔비디아 관련주로 AI 반도체 칩 관련주로 그런 모멘텀이 이제 장착이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주가 상승이 좀. 네. 그렇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뭐 두산 뭐 이런 부분 또 엔비디아 이런 부분 다 연결되니까 밸류 체인으로 엮였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이번에 이제 D&D 파메테 얘기를 네. 좀 해봐야 되는데 지난 한 주 동안만 지금 차트 보고 있거든요. 이제 30% 가량 상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52주 신고가 같죠?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 좋은 이슈가 쏟아지니까 이런 거겠죠? 어떤 이슈가 그렇습니다. 있었을까요? 네, 밤 사이에 원래 이제 D&D 파마텍 파트너사 메세라를 파이자가 인수를 하기로 원래 돼 있었는데 밤 사이 노보 노디스크가 우리가 인수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들고 이제 인수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들썩들썩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D&D 파마텍은 2023년에 이제 메세라에 1조 5천억 원 규모로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후보물질 6개를 기술 이전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메세라가 그 후보물질 이전 받아서 열심히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이제 D&D 파마텍의 파트너사인 메세라가 갑자기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노보까지 이제 참전을 하니까 지금 상당히 이제 후끈한 종목이 된 건데요. 노보가 메세라 주식을 주당 56.6달러, 총 65억 달러에 사들이고 성과 달성 시 최대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6천억 원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파이자는 73억 달러 인수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 두 개 합치면 노보 노디스크가 파이자보다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메세라는 파이자보다는 노보의 품에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좀 높은 것 같고요. 이제
D&D 파마텍 자체도 좀 이슈가 있습니다. 무상증자를 최근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당 3주 비율의 무상증자 발표를 해서 또 역시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무상증자 끝나면 현재 발행 주식수의 4배 정도 가까이 되는 물량이 이제 유통이 새로 된다고 하고, 신주 배정 기준일은 11월 14일, 상장 예정일은 12월 5일입니다. 네. 네. D&D 파마텍이 29일에 6%, 그리고 어제 11%, 현재 시장에서 12% 급등하니까 투자자분들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비만 치료제 개발 현황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 네. 뭐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D&D 파마텍 하면 경구용 비만 치료제입니다. 요즘은 이제 주사로 맞는 비만 치료제 시대는 조금 갔고, 다 경구용, 뭐 붙이는 거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자체 플랫폼 기술인 오럴링크라는 이런 경구용으로 바꿔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주사 제형을 경구용으로 바꾸는 기술을 이제 적용해서 전임상 시험에서 노보 노디스크의 리베서스라는 후보 물질보다 체내 흡수율이 10배에서 12.5배 가량 높다는 것을 전임상 시험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개발에도 지금 이제 상당히 청신호가 들어온 상태고, 앞으로도 이제 임상도 가속화될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임상 결과 발표 이후에 시장의 반응 이런 부분 좀 뜨거웠을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예. 임상 반응. 예. 결과 발표 이후에 주가 반응이? 결과 예. 발표 이후에 이제 D&D 예. 파마텍에 대해서는 이제 예. 기술력은 검증이 됐다. 그래서 이제 임상으로 이걸 증명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시총도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주식이다, 기업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시장에서는 받고 있습니다. 예. 자, 한미약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비만 치료제 임상 결과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용화에 근접한 회사가 바로 한미약품이죠. 비만 예. 치료제로 예. 임상 3상 중간 결과에서 뛰어난 체중 감소 효능을 나타냈습니다. 위약군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이고, 체중 감량률이 9.75%, 거의 10% 체중 감량을 보였다라는 건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언제 상용화 되느냐겠죠. 내년 하반기에 국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 안에 식약처에다가 허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 한미약품 치료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부작용이 적다는 겁니다. 네. 부작용이 적다. 네, 그래서 예. 이제 임상 결과 한미약품에서 이제 발표한 다음에는 이제 상당히 시장 반응이 좋았죠. 그래서 이제 한미약품이 굉장히 네네네. 무거운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아마 26%가량 거의 상한가를 이제 기록을 했었었고요. 그 임상 결과가 발표는 10월 27일 기준으로요. 그리고 시가총액만 당일날 1조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아마도 이제 해외 약물, 그러니까 뭐 마운자로 같이 이제 국내에서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비만 치료제 중 하나와 비교했을 때 네. 그러면 얼마나 좋은 거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사실 효능이 마운자로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마운자로는 임상시험에서 평균 체중 감소율 20%를 넘겼고, 최대 22kg 이상 감량한 데이터도 가지고 있는데요. 한미약품은 9.75%라고 조금 전 말씀을 드렸듯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운자로의 그 부작용도 좀 종종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약물을 끊었을 때 갑작스러운 요요 현상이라던가 약물을 복용할 때 구토, 메스꺼움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이 되는데, 지금 맞는 분들은 체중 감량을 이만큼 해주는데 이 부작용이 별거냐라고 하시겠지만, 그걸 못 참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게 무서워서 비만약 투여를 지금 아예 못하고 계시는 거 맞는데, 그런 점에서 한미약품의 이 비만 치료제가 상용화될 경우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어서 시장에서는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운자로는 강력한 체중 감량, 한미약품의 약은 안전성과 복용 편의성, 이렇게 초점을 맞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 신고가 간 이유가 다 있네요. 네, D&D 파마텍 그리고 파밀세 한미 약품까지 네. 오늘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너무나 이해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금리 인하 시대 제약바이오주 관심 많으신데 좋은 소식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석지연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